미래 디지털 화폐 패권을 장악할 수단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냐, 암호화폐냐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CBDC는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한국은행도 CBDC 모의 실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각에선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CBDC 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입니다. 예,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CBDC 암호화폐 비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폐 동전 없는 세상이 되면 CBDC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우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소위 말해서 디지털 에셋, 즉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더 순기능으로 엮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발행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또는 디지털 자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산으로 분류해서 자산은 소위 말해서 이제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 부분이고 화폐는 거래 가치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 같은 경우는 그냥 화폐 수년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이 CBDC 분야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암호화폐는 지금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달러 패권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건데 이런 노림수가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여러 차례 자기네 나라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에서 무역 거래에 대해서 위안화를 쓰게끔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달러의 지위를 많이 위협하려고 했으나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는 트러스트, 즉 신뢰의 징표이고 그 신뢰를 믿기 때문에 US 달러를 항상 디맨딩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위안화가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고 기축통화가 되려고 시도를 해도 제대로 통용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이 안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중화권 또는 달러리제이션, 소위 말해서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 삼겠다라고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이슈화하고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조금 지금 CBDC에서는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솔직히 한국은행의 CBDC는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졌고요. CBDC 팀이 있어서 사옥적 이론적 연구라든지 해외 사례 발굴 또 그리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곤 하는데 솔직히 뒤처진 건 아니고요. 뒤처진 이유는 솔직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CBDC, 그러면서 디지털 월렛을 가지고 캐시가 없는 사회의 하나의 진출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금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지갑에는 캐시를 안 갖고 다니고 디지털화돼 있는 월렛에서 또는 계좌에서 이체를 하는 형태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CBDC는 캐시 없이 디지털화돼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기기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솔직히 많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CBDC 같은 경우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 국가 개도국에서 많이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에 대해서 자국 국민이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나라나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는 빨리 이것을 시도하게 된 거고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게 된 거고 저희 나라는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느낌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금융 선진화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늦춰진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선점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CBDC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금융이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부분, 결여돼 있다는 부분을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행 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은행은 은행 간의 거래가 합니다. 한국은행도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CBDC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좀 더 선진화가 될 수 있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미국이 US 달러, 전 세계가 모두 디맨드가 높은 US 달러를 만약에 CBDC로 발행하게 된다면 되게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경제TV 앞에 있는 가게에서 설렁탕을 팔고 있는데 기존에 페이, 제로페이라든지 여러 페이로 이렇게 페이를 계산을 했었는데 갑자기 거의 집주인이 USD CBDC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월렛만 갖고 있으면 바로 결제가 되게 되면 바로 자국 통화의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통화가 들어오게 돼서 자국 통화의 지위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실제로 US 달러를 더 선호하고 캄보디아 자국 화폐는 선호하지 않는 이미 시민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빨리 생각을 좀 정립해서 나아갈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소매금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적용하기 아직 좀 힘들거든요. 카드 이제 쓰시고 이미 무슨 페이 상당히 많아서 QR로도 페이 하시고 하다못해 중국에서는 지갑에서 돈 꺼내려고 그러면 계산할 때 뒤에 있는 라인에서 째려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QR로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지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예. 그래서 시대 상황이나 또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목적을 가지고 CBDC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국 화폐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하고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아까 사실은 서두에서 교수님께서는 암호화폐와 CBDC의 대결 구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대결 구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암호화폐는 에셋의 지위를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세금도 부여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세금도 부여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 암호화폐나 또는 저는 솔직히 이제 화폐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암호화 자산을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CBDC로 살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투명성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따로 얘기는 해드렸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결제 안에서 또는 이제 정상화 소위 말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었는데 어떤 PB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부자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캐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두려워한다 CBDC에 대해서. 왜냐 제2의 화폐 개혁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캐시가 이제 쓰이지 않고 캐시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약간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에 5만 원권 지폐를 마늘밭에다 모아놓고 포크레인으로 뽑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은닉 수단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투명화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근데 전체를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맨 처음에 단계적으로 CBDC를 은행 간의 거래, 그리고 소매금융으로 움직인다면 결제 툴에서 어떠한 그 테스트 베드를 하나 둬서 부산시 같은 경우 이제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거든요. 그런 데서 만약에 소매금융에서 CBDC의 소액 금액의 결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향후에는 암호화폐와 또 CBDC와 서로 보완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지
갈 수 있게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보완적인 관계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모로 세계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 소외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중국, 미국의 G2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통화 주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시장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속도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